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2일차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전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DBMS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요를 살짝 우리가 맛만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DML, DDL, DCL 이런 거 검색해보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보신 분들은 아마 왜 3개밖에 안 알려줬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검색해보면 DDL과 DML 그리고 DCL 이거 하나가 더 나올 거예요. TCL까지. 보통 이렇게 3개가 많이 안내가 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글들을 좀 더 찾다 보면 이게 포함되어 있는 글까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처음 단계에서 얘를 의미를 알아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이 2개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건 이 둘이에요. 자,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DDL 검색해보니까 얘는 뭐라고 나오던가요? 얘는 데이터 정의어 라는 표현으로 다들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설명하는 걸 보면 얘는 뭐래요? 데이터의 구조를 변경, 정의 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글들이 이런 말은 무조건 들어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좀 더 덧붙이자면 뭐 테이블의, 테이블 같은 뭐 이런 느낌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읽어보면 데이터 디피니션 랭귀지 라고 되어 있었을 겁니다. 디피니션이 이제 정의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정의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건데 얘는 실제로 쿼리문을 작성을 하다 보면 우리가 표준 SQL을 배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SQL을 사용해서 쿼리문을 작성하다 보면 그때 구분이 명확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쿼리문에 대해서 배워본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느낌으로 갖고 계시면 돼요. 얘는 뭐라고 하던가요? 보통 데이터 조작어라는 표현이 쓰여 있었을 거고요. 얘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자, 잠시만요. 자, 얘는 보통 이제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명령어 정도라고 나와 있었을 겁니다. 뭐라고 써있는지는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사실 구분 짓기가 어렵고요. 우리가 이걸 직접 다루면서 우리가 어차피 이거 배운다고 했어요. 표준 SQL이라고 하는 건 이거 배운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거 2개가 핵심이다. 얘네 둘은 지금 당장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계정 권한. 근데 이 계정이 DBMS 시스템 계정이에요. 이런 거 다룰 때 쓰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커밋과 롤백 같은 이런 걸 주로 담당하는 명령어들이 속해 있는 분류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거 2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리눅스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얘 정도까지는 다뤄봤어요. 직접 우리 그랜트나 리보크 같은 거 그게 DCL에 해당을 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수업에서도 다루긴 하겠지만 사실상 실무를 하면서도 DCL을 다룰 일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의 권한을 가지고 뭔가 계정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업무를 여러분들이 맡을 리가 없습니다. 주니어 개발자한테는 데이터베이스를 함부로 맡기지 않아요. 그만큼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좀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상황이 되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2가지 DDL과 DML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게 될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DB와 DBMS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맛을 봤는데 자,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DB 서버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클라이언트죠. 얘가 DBMS 정도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우리한테 지금 DB 서버며 DBMS 클라이언트며 있나요? 물론 여러분들 자리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학원에 나와 계신 분들은 아마 모든 자리에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타 수업을 병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또 같이 한번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어제 마지막 시간에 좀 주의해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었죠? 여러분들 그 대면으로 나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자리를 다른 수강생분들이 다른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걸 함부로 지워버리고 다시 깔았다. 그럼 그분들이 관리하던 게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업에서 따로 관리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혹여나 내 자리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따라 하시면 되고요. 설치가 되어 있네 라는 분들은 그냥 두시면 됩니다. 대신에 화면은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집 컴퓨터에다가 복습을 위해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할 줄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얘부터 받아볼 겁니다. 근데 사실 얘를 받으면요, 얘가 딸려와요. 거의 세트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단 얘를 받을 건데 세트로 받아지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수업 페이지 2일차 환경 세팅이라고 하는데 바로 밑에 보시면 XAMPP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누르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럼 이런 창이 하나가 뜨는데, 아니면 구글에 그냥 XAMPP라고 검색하셔도 돼요. 그래도 어차피 같은 창이 나올 겁니다. 똑같죠? 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열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OS에 맞게 내가 쓰는 게 리눅스다, 맥이다 이러면 다르게 받아주셔야 되고, 윈도우다, 지금 학원 컴퓨터 같은 경우는 100% 다 윈도우로 OS가 설정되어 있는데 윈도우 받아주시면 됩니다. 얘를 누르면 알아서 받아지지 않네요. 누르고 들어와서 여기 한 번 더 눌러줄게요. 클릭 히어. 자, 일단 여기까지는 다 따라 하셔도 돼요. 기다리니까 그냥 받아지네요. 안 눌러도 되겠습니다. 얘는 단순히 설치 파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방 다운로드가 되고요. 밑에 보시면 지금 하단에 저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exe 파일로. 자, 얘를 열어볼 거예요. 그냥 실행시키면 돼요. 얘는 설치 파일이기 때문에. 자, 저처럼 이런 게 뜨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야 이거? 이거는 다른 건데? 그냥 얘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런 셋업 창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화면 제가 하는 것까지는 똑같이 따라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저도 설치 안 할 거예요. 따로 설치 안 할 거니까 여기까지는 따라 하셔도 되고요. 넥스트. 그러면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MySQL, 우리가 MySQL 쓸 거라고 했죠. 이 MySQL을 제외한 파일질러며 머큐리며 톰캣이며 펄이며 PHP MyAdmin, 웹 뭐야 이거, 아무튼 웹 어쩌고 페이크 어쩌고 다 해제하면 돼요. MySQL 빼고 다 해제. 근데 여기 보시면 아예 선택이 불가능한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우리가 해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두시면 되겠죠?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서는 MySQL 빼고 다 해제. 그리고 넥스트. 자, 이 설치 파일 경로 사실상 바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웬만하면 그냥 바꾸지 마시고요. 그리고 혹여나 바꾸려고 마음을 먹더라도 절대로 폴더명을 한글로 하지 마세요. 폴더명이 한글로 됐을 때 이게 제대로 인식을 해주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한글로 하지 마시고. 근데 웬만하면 그냥 경로는 따로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기본적인 설치 파일들은 우리가 이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할 게 아니라면 그냥 위치시키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넥스트를 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넥스트를 눌렀더니 자, 이 선택된 폴더는 비어있지가 않대요.
다른 폴더를 골라 달래요. 에러가 나오고 있죠. 자, 이게 왜 에러가 나는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XMPP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로 C 드라이브의 XMPP라고 하는 이 경로가 저한테 이미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존재하는 폴더예요. 그리고 얘 안에는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존재하게 돼요. 다른 수업이나 다른 강사님들 플러스 저가 이 자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는데, 이미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안 하면 돼요. 여기서 그냥 캔슬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설치를 지금 하셔야 된다 라는 상황이라면 넥스트 진행 그냥 쭉 해주시고 마지막 인스톨까지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설치할 시간을 좀 드릴 거고요. 그 사이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윈도우 검색에 이거는 캡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 모니터에서 검색 기능이 떠가지고, 윈도우에서 검색 버튼 하단에 있는 거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윈도우 키 누르면 그냥 여기 검색할 수 있어요. 뭐 윈도우 키 눌렀을 때 다른 게 뜬다고 윈도우 S 같은 거 하시면 검색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XMPP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정상적으로 화면에 노출이 되어야 설치가 제대로 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 설치 안 된 거예요. 자, 시간 좀 드릴 거니까 설치하실 분들은 지금 하시고요. 안 해도 되는 분들은 잠깐 대기해 주세요. 자, 설치가 다 되셨다고 하니 다음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윈도우 검색에서 XMPP 해놓으면 XMPP 컨트롤 패널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 같이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컨트롤 패널이라는 창이 하나가 나올 거예요. 이제부터는 다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건데, 이쪽에 있는 모듈스 서비스라고 하면서 X 되어 있죠.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서버를 실제로 작동을 시켜도 얘 X는 바뀌지 않아요. 그냥 얘는 무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파치 우리가 건드릴 거 아닙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우리는 뭐만 한다? MySQL만 건드릴 거다. 그러니까 이 윗줄은 아예 신경을 안 쓰면 된다는 얘기겠죠?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얘랑 얘도 좀 알면 좋고, 그리고 한 요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사실 얘도 몰라도 되고. 이 컨트롤 패널이라고 하는 화면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이름이야 뭐 그냥 우리가 쓸 거니까. 그리고 요 PID 필요 없어요. 요 포트는 좀 필요합니다. 여기 이따가 뭐가 나올 건데 이 자리는 뭐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 이 스타트 버튼, 컴피그 버튼, 로그스 버튼, 이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되고요. 얘는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고, 그 정도. 나머지는 뭐 딱히 신경 쓸 게 없어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여러분 다 같이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스타트. 스타트를 눌렀더니 지금 제 화면 기준으로 여기에 어떤 숫자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숫자가 나타났죠. 자, 얘는 몰라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이 포트는 여러분들이 이 MySQL DB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근하기 위한 실제 접속 포트가 될 거예요. 이 포트에 대해서 사실 막 엄청나게 깊게 이해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냥 접속할 때 필요한 용도다 라고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포트가 이 3306이라고 하는 포트가 내 컴퓨터 안에서 다른 프로그램이 이 포트를 사용하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나는 이 포트를 바꿔줘야만 해요.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3306이라는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종료하던가 둘 중 하나를 해줘야만 3306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이거 그냥 따라하지 말고 보세요. 스탑을 눌렀다가 다시 스타트 해볼게요. 자, 얘는 숫자가 바뀌었어요. 근데 얘는 바뀌나요? 안 바뀌죠? 얘는 우리가 실행할 때마다 알아서 세팅되는 값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값이 안 변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지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306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얘가 왜 이럴까요? 제가 어제 DBMS의 종류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DBMS들 중에서 유명한 게 이제 오라클이 있고 MySQL이 있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얘가 MS SQL이 뭐였지? 이거는 검색을 한번 해보죠. 오라클 같은 경우는 기본 포트가 1521이에요. MySQL은 3306입니다. 그리고 MS SQL은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찾아볼게요. 1433. 그리고 포스트그리가 이것도 요즘에 뜨고 있는 거라고 했죠? 얘가 5321이었나? 5432구나. 5432. 자, 얘네들이 각각 이렇게 번호를 부여받아져 있어요. 얘네들은 기본 포트라고 해서 이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아무 설정도 건드리지 않으면 포트가 얘로 만들어집니다. MySQL 동일해요. 얘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실행만 했는데 3306이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MS SQL 같은 경우는 1433이라는 포트를 가지고 있고 포스트그리는 5432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기본 포트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서버 쪽 개념을 좀 더 공부를 해보시다 보면 이 기본 포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얘를 어떻게 수정하고 그리고 얘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아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수업이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수업에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이겁니다. MySQL이 3306이라는 포트를 기본으로 쓰니까 내 컴퓨터가 3306 다른 거가 쓰고 있으면 나는 그냥 기본 포트로는 못 쓰겠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럼 기본 포트를 못 쓴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얘를 바꾸거나 아니면 3306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 주셔야 돼요. 가끔 프로그램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트가 아직 사용 중인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포트를 강제로 죽이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은 구글링 하면 다 나와요. 어떻게 하는지.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혹여나 3306으로 지금 실행이 안 된다. 스타트를 눌렀는데 여기에 뭐 already 포트 어쩌고 막 에러가 떴다. 빨간색으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뜨셨어요? 네. 잠시만요. 이거 잠깐 확인해드리고 갈게요. 자, 지금 딱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왔어요. 확인해보니까 기존 PC에서 3306이라고 하는 포트를 다른 데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 포트가 살아있는 상태라서 3306을 못 쓰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래서 이 포트를 변경해드렸고 지금 문제가 해결된 상태로 제가 자리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 따라서 진행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스탑 다시 누를게요. 켜놓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켜놓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지금 할 작업을 하고 나서 어차피 한번 껐다 켜야 돼요. 껐다 켜지 않으면 제대로 적용이 안 되니까. 자, 우리 뭐 할 거냐면 config로 올 겁니다. config 눌러보면 my.ini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밑에 브라우즈 말고요. my.ini 얘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텍스트 편집기 설정되어 있는 거대로 나올 건데 저는 메모장이라 메모장으로 나왔어요. 근데 뭐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약간의 수정을 할 거고 저장만 가능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일단 포트 얘기를 하던 중이었으니까 포트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살짝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살짝 밑으로 내려와 보면 여기에 포트라고 하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밑에도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이게 그냥 바꿔서 잘 보이려나? 여기에 포트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도 포트라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얘는 안 건드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따로 건드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3306으로 들어가 있죠. 얘를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아예 다르게 해서 뭐 9999 바꿨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메모장에서 저장은 그냥 컨트롤 S 하면 저장이에요. 그리고 저는 저장을 했으니까 끄고요. 다시 스타트를 눌러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요? 네, 9999. 내가 설정한 포트를
여기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포트를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포트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포트가 막혀서 못 들어간다? 그럼 변경해서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포트는 본인 걸 잘 기억하고만 있다면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3306이어야 되고 뭐 다른 거면 안 되고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상관없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설정을 좀 건드릴 건데, 저는 여러분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저랑 설정이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있으셨던 분들 중에서도 확인을 해보세요. 혹시 이게 안 되어 있다면 같이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알려드리기 전에 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얘는 지금 제가 방금 포트 번호 바꿨을 때 적용했더니 포트가 진짜 바뀌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서 설정을 하면 그 설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얘는 설정 파일이에요. 근데 이 설정 파일에서는 생각보다 문법이 까다로워요. 설정 파일들은 보통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거 수정하려고 하다가 이런데 띄어쓰기 하나 잘못 들어갔다. 물론 여기는 상관이 없는 곳이긴 해요. 이거 말고 아예 이런 데서 보여드리죠. 얘를 쓰는데 띄어쓰기 하나가 잘못 들어갔다. 이러면 그 설정 읽어오다가 오류 나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데에도 띄어쓰기 하나 잘못 들어갔다. 얘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별거 아닌 공백 한 칸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설정 파일을 건드릴 때는 항상 내가 건드려야 되는 부분 외에는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설정을 최대한 냅두는 게 좋아요. 우리가 딱 바꿔야 되는 부분, 우리가 그 필요에 의해 건드려야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안 건드려야 된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 잘못하셨는데 선생님 저는 실행했는데 안 돼요 라고 하시면 저도 이건 못 찾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설정 쪽에서 우리가 낫다라는 메시지를 뱉어준다면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거 띄어쓰기 어떻게 다 확인해요? 저도 얘 설정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쓰는 설정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설정이니까 절대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재설치가 답이에요. 그게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으면 되겠죠?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건드려야 될 부분은 여기에요, 여기. 이 밑으로만 건드리면 돼요. 아까 제가 여기는 안 건드려도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네, 이 위로는 아예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거에는 지금 이거 안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이거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 MySQL D라고 하는 이 대괄호에 써있는 이 친구 바로 위에 이런 거 써있는 분 있나요 혹시? 많이 있으시네? 내가 이걸 같이 했나 수업에서? 저 이거 했나요 배우님?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있지? 다른 강사님이 하셨나 보다. 이거 사실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설정을 밑에서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다 있으시군요. 근데 없으신 분들은 이거는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되는 거고 우리는 이 MySQL D라고 하는 얘 밑에 얘 바로 밑에 있는 얘를 적어줄 거예요. 자, 대괄호 열렸고요. MySQL D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대괄호가 닫혔죠? 그리고 아까 제가 띄어쓰기 한 칸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MySQL D 옆에 대괄호 닫힌 거 옆에서 커서가 오른쪽 방향키를 눌렀을 때 이 L로 넘어가야 돼요. 이 밑에 줄로. 여기에 만약에 공백이 있다 그럼 안 넘어가겠죠.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넘어가야 됩니다. 상황 이해되시죠? 네, 이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바로 밑에 줄에 이거 없으신 분들 요거 쓰시면 됩니다. 이거 소대문자 구별하셔야 되고요. 하이픈 아니고 언더바입니다. 웬만하면 띄어쓰기까지 지켜주세요. 이건 큰 의미가 없긴 한데 설정도 가독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분들은 지금 이거를 보고 따라 쳐주시면 됩니다. lower case table names equal 2라고 하는 옵션이에요. 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다루다 보면은 소문자로 테이블을 못 만들어요. 이걸 안 하면. 근데 얘는 그냥 소문자로 테이블 이름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옵션이에요. 얘가 없으면 내가 소문자로 테이블을 만들어도 그 테이블 이름이 대문자로 저장이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인식할 수 있게 소문자를 쓸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수 옵션까지는 아닌데 우리 편의를 위해 하는 옵션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다 되셨을까요?
이거 한 줄 추가하시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에서 오른쪽 방향키 하면 포트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줄바꿈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거 한 줄 추가하셨으면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다 보면 거의 밑에 쪽에 있어요. 제 스크롤 이쪽에 위치하고 있죠? 거의 맨 밑에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UTF-8 세팅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얘까지 찾아오세요. 일단 스크롤을 쭉 내려가다 보면 거의 밑에 쪽에 존재하고 있어요. UTF-8 세팅스라고 이제 설치를 처음 하신 분들은 여기에 다 샵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5개가 되어 있을 건데 이 샵들을 다 제거해 주면 돼요. 이 UTF-8 세팅스에 있는 모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원래 7개나 됐나? 7개 안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7개가 앞에 샵이 다 없어야 됩니다. 얘는 무슨 설정을 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제 한국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한국어를 이 한국어가 UTF-8 세팅이 안 되어 있으면 인코딩이 제대로 안 돼요. 인코딩이 안 된다라는 건 깨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글을 썼을 때 얘가 한글을 제대로 못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한글이 막 빽빽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그거 안 하려고 인코딩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필수는 아니지만 우리의 편의를 위해 우리가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막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도 넣고 막 이런 걸 해볼 건데 그 과정에서 한글 데이터를 넣을 거예요. 근데 그 한글 데이터를 조회를 했을 때 한글처럼 안 나온다, 막 느낌표 막 이런 걸로 막 나온다. 그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걸 위해 해주는 세팅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오른쪽 방향키 눌렀을 때 밑으로 내려가 줘야 돼요. 자, 다 완료하셨으면 이제 설정을 변경했죠.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안 하고 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장을 꼭 해주시고요. 컨트롤 S 누르면 저장이 될 겁니다. 메모장이 아니어도 웬만한 툴들은 다 컨트롤 S가 저장이에요. 아닌 것도 있겠지만. 자, 저장이 완료가 되면 이 메모장 같은 경우는 이쪽에 원래 저장하기 전에 별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아시나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별 생겼죠? 이게 저장하면 사라져요. 지금 여기서 저장을 해볼게요. 사라지죠? 저장했나 안 했나는 이거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저장이 완료가 됐으면 얘는 이제 끄셔도 됩니다. 자, 만약에 저처럼 얘가 돌아가고 있던 중에 실행하고 있던 중에 설정을 건드렸다 그러면 껐다 키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끈 상태로 설정을 건드렸다 그러면 키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완료되셨을까요? 문제없이 켜지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이 포트 번호가 나오고 PID가 나왔다 라면 켜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뭔가 잘못됐거나 에러가 있다 라고 하면 여기에 빨간 글씨로 알려줄 겁니다. 빨간 글씨로 막 뭐라고 해요. 그거 번역해보거나 아니면 구글에 갖다 쳐보면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이거는 네, 따라 해보셔야 되겠다. 확인은 해야 되니까. 자, 이쪽 익스플로러 이거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다 라고 했었죠.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무슨 탐색기로 폴더에 들어가져 있어요. 우리가 방금 설치한 XAMPP라고 하는 폴더까지 들어와져 있죠. 얘가 이 익스플로러가 지금 현재 이 친구를 열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 친구의 실제 경로 폴더를 열어주겠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하죠? 이걸 만약에 모른다. 이거 눌렀을 때 이렇게 가는 걸 모르겠다. 그럼 탐색기 열어놓고 C 드라이브 가서 XMPP 찾아가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버튼 한 번이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다 한 거고. 자, 여기서 다른 거 건드리지 마시고 MySQL이라고 하는 폴더로 와볼게요. 폴더가 상당히 많고 파일도 많은데 그 중에 MySQL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자, 그럼 이 안에 뭐 백업, 빈, 데이터, 스크립트, 쉐어 이거는 공통으로 무조건 있어요. 다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빈으로 들어갈 거예요. 빈, bin. 자, 여기까지 들어오시고 나서 이 빈 공간, 이 폴더 안쪽에 있는 빈 공간 있죠? 아무데나 클릭하고 우클릭을 해보시면 뭐가 없어요.
제가 보고 싶은 게 없는데 Shift 우클릭을 해보면요. 아이고 얘가 안되네. 이게 뭐야? 왜 이래? 됐다. 됐다. 자 여기 뭐야? 여기 Shift 우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파워쉘 열기 혹은 여기에 명령 프롬프트 창 열기 아니면 여기에 뭐 어쩌고 하면서 뭔가 열기가 있어요. 얘를 눌러서 해도 되고 여기 근데 파워쉘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눌렀을 때 명령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파워쉘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뭐 명령창 열기 이런 게 되어 있다. CMD 창 말하고 있는 거예요. CMD는 이거 혹시 아시나요? 이거 그냥 윈도우 검색에 CMD라고 치고 엔터 쳐보시면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파워쉘은 모양이 좀 다릅니다. 애초에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얘랑 아까 보여드렸던 CMD랑 명령어가 좀 달라요. 근데 얘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뭐 여기서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주소창 클릭하면 이 주소창에 블럭 씌워져 있죠. 이 상태 그대로 그냥 CMD 쳐보세요. 그러면 블럭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게 지워지고 CMD가 들어가겠죠. 이 상태에서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명령창이 떠요. 뜨는데 아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얘랑 얘는요 다른 거예요. 왜 달라요? 네, 경로가 달라요. 얘는 유저스의 애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제가 지금 윈도우 이 OS에 접속해 있는 계정의 홈 디렉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얘는 지금 우리가 어디 폴더에서 CMD를 열었죠? 빈에서 열었죠. 그러니까 빈까지 그냥 와 있는 거예요.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그냥 명령어 쳐서 저기까지 찾아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XMPP MySQL 그리고 빈 여기까지 빈 들어오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굳이 우리가 어렵게 명령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지금 그런 거 배우는 수업이 아니니까 폴더까지 와서 그냥 주소창에 CMD만 치고 엔터 치면 알아서 여기서 열어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실행을 하나 해볼 건데 우리가 실행할 파일은 이 친구예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다 보면 자, 여기 mysql.exe 이게 확장자명이 숨겨져 있으신 분들은 exe가 안 보이고 그냥 mysql까지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얘가 실행 파일, executable 파일 형태로 되어 있으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기, 상단 메뉴에 보기 있는데 얘 눌러보시고 여기에 파일 확장명 이거 체크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확장자명까지 다 나옵니다. 여기 보기, 상단 메뉴에 있는 보기 그리고 파일 확장명 그러면 확장자가 숨겨져 있던 게 다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실행시킬 거는 얘인데요. 보통 우리가 윈도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더블 클릭하거나 클릭하고 엔터 치거나 하죠. 얘는 더블 클릭이나 엔터를 쳤을 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이 실행 파일은 이렇게 실행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파일이라서 그래요. 얘는 이 친구로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띄워 놓은 거예요. 자, 어떻게 실행을 할 거냐? 똑같아요. mysql.exe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파일 이름을 적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엔터 한번 쳐보면 뭐라 합니다. 얘가 뭐라고 했어요? 통과될 수 없대요. 권한 어쩌고 하면서 통과될 수 없대요. 그죠? 우리는 얘를 쓸 건데 참 이것도 있어요. 방금 전에 쳤던 명령어를 똑같이 치고 싶다. 방향키 위 눌러보시면 돼요. 그러면 방금 전에 친 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exe 띄고 -u 그리고 띄고 root 띄고 -p 자, 우리는 지금 XMPP를 설치하고 나서 뭐 비밀번호 설정 같은 걸 한 적이 있나요? 없죠?
기존에 설치되어 있으셨던 분들도 모든 수업에서 비밀번호를 안 걸어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딱히 비밀번호 설정이란 거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U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유저입니다. 유저. 계정을 의미해요. 나는 루트 계정으로 들어갈 거야 라는 뜻이고요. 이 -p 얘는 뭘 의미할까요? 패스워드를 의미해요. 근데 우리 패스워드 설정 안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대로 엔터 쳐보시면 패스워드를 치라고 나오는데 그냥 엔터 치면 넘어가요. 자, 근데 패스워드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 키가 없어도 그냥 들어가십니다. 패스워드가 있을 때에는 -p라고 하는 옵션을 줘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고, 패스워드가 없을 때에는 이렇게도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안 먹을 텐데. 자, 저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저처럼 뭔가 웰컴 어쩌고 하면서 마리아DB 모니터 그리고 커맨드 앤 윗 뭐 이렇게 하면서 쭉 나왔어요. 그리고 마리아DB고 논이고 뭔가 커서가 이렇게 나온다. 이러면 서버 설치 성공 된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혹여나 이게 안 된다 하시는 분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안 되세요? 잠시만요. 자, 일단 네, 안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가 설치한 DB 서버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 mysql.exe 치고 들어온 이 작업이요, 이 MySQL 데이터 서버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온 게 아니라 데이터 서버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쵸?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어디 있어요? 서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아직 만들질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기본 데이터베이스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걸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mysql.exe라고 하는 얘는 누굴까요? 제가 어제 DB 서버와 DBMS 클라이언트를 얘기하면서 클라이언트는 접속기 정도다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했어요. 일단 지금 우리는 접속했죠. 어디로? DB 서버로. 근데 누구를 통해서? mysql.exe 파일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얘가 그럼 접속기겠네요. 네, 얘가 DBMS예요. 우린 지금 DBMS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근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이게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컴피그하고 스타트 하면 오류가 나신다고요? 오류 내용을 캡처하거나 아니면 긁어서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데, DB 서버가 있고 DBMS 클라이언트 역할, 얘는 이제 일종의 접속기, 그리고 우리가 DB가 있고요. 이렇게 존재를 해요. 자, 지금 DB 서버를 설치한 게 XMPP를 설치한 거예요. 근데 XMPP 자체가 MySQL DB를 쓰기 위한 서버다, 이건 아니에요. XMPP는 그냥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간편하게 쓸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설치한 거예요. 만약에 XMPP 같은 걸 설치하지 않고 실제로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서버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애초에 여기서 제공하는 몽고DB가 왜 나와? 실제로 마리아DB가 제공하는 SQL 서버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용량도 크고 무겁고 세팅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건드려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쓰지 않고 지금 간편하게 공부하는 상황이니까 XMPP라고 하는 툴을 사용해서, 일종의 도구를 사용해서 간편하게 DB 서버를 하나 구축해 놓은 거예요. 어디에? 각각 본인의 컴퓨터에. 이해되실까요? 그렇게 서버를 구축을 한 거고요. 네, 이거 에러 내용 보내주신 거 제가 쉬는 시간 때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쉬는 시간 가지면 그때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버를 설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서버를 설치했더니 이 mysql.exe라고 하는 얘는 우리가 별도로 설치 안 했는데 알아서 들어왔죠. 이 접속기 dbms까지 같이 세트로 설치가 된 거고요. 우린 그 dbms를 통해서 뭐 한 거다? db 서버에 접속했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게 이겁니다. db 서버에 접속했다. 자, 그러면 dbms가 뭐 하는 애라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이제 이 dbms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뭐 조작하고 관리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큰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설치한 건 DB 서버인 거고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한 게 아니에요. DB 서버를 설치한 거고 그리고 DB 서버를 설치하면서 같이 설치되었던 DBMS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즉 접속기를 통해 DB 서버에 접속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DBMS의 원래 목적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거 만들고 조작하고 관리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거를 해보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일단 쉬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